말보다 마음이 앞서면 상처가 됩니다. 말을 줄이는 법.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말을 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사랑하니까 혹은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때론 칼처럼 다가와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려 했던 말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땐 차라리 말하지 말 걸 하는 후회를 남기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너 걱정돼서 그래라는 말을 반복하곤 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 내 감정이 섞이면 그게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괜히 목소리가 높아졌던 날,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마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보다 눈빛, 손짓, 작은 배려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무심한 듯 건네는 오늘 어땠어? 한마디, 조용히 따라주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랑에보다 진하게 전해질 때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입으로는 한 발짝 물러나고 마음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겁니다. 꼭 조언하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정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는 때로 해답보다 이해를 원하니까요. 자녀가 퇴근 후 힘없이 들어올 때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도 충분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괜히 말이 앞섰던 기억 미안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면 됩니다. 말은 줄이고 대신 마음의 자리를 넓혀주세요. 오늘 저녁 그냥 힘들었지? 그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말이 적어지면 마음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2. 모든 사람이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진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전화 한 통, 안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지요. 그런데요, 관계가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괜히 비교하게 만드는 친구,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 사람. 그런 인연이 하나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관계도 다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나이도 많은데 참아야지, 그냥 오래된 인연이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굴 잘라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쉽게 흐리게 합니다. 반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의 시간은 짧아도 따뜻하지요. 이제는 숫자보다 결이 중요할 때입니다. 관계의 수보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편안한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 통화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매번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감정 소모만 남기는 관계는 이제는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더 나은 길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조용히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락처를 정리해도 좋고 굳이 전화를 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내 옆에 있어야 할까? 그 질문 하나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인연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 물건은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소유 줄이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집안이 꽉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장롱 위의 상자들, 다용도실에 쌓인 박스, 3년 전부터 안 입은 옷가지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물건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라 많아서 숨이 막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건은 단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추억이 있고 후회가 있고 언젠가를 위한 망설임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비싸게 샀는데 버리긴 아깝지,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이런 마음들이 방 한 칸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현재의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건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감정을 다시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필요한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워내는 순간 마음에도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번 주말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1년 넘게 안 쓴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넌 지금도 내 삶에 필요한 존재니? 그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물건에게 고마웠어라고 말하고 조용히 떠나보내면 마음에도 바람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물건 말이에요. 그걸 꺼내고 조용히 손에 쥐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세요. 지금 이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더 가볍고 단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드디어 숨을 쉽니다. 4. 오래된 기억이 오늘을 막고 있다면 미련을 놓는 연습.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밤이 깊어지면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갑자기 오래된 장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놓치고 후회했던 기회들. 그 기억들이 머리를 두드리고 마음을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오늘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남은 건 나 혼자만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오늘 하루를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현재의 따뜻한 장면조차 그때의 기억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미련을 놓는다는 건 기억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정리해서 마음속에 잘 접어두는 일입니다. 책장을 덮듯 서랍에 넣듯 그 기억을 그 자리에 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장면을 꺼내더라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조용히 종이에 적어보세요. 꼭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맴돌던 그 감정을 글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 글을 다 쓰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순간 마음에도 조용한 공간 하나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으신가요? 문득문득 되뇌게 되는 그 말, 아직도 풀지 못한 감정.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기억이 오늘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미련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오늘이 들어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5. 일어나지 않은 일에 무너지는 이유 걱정 덜어내는 기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조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은 분주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손주가 또 아프면 어쩌지? 이번 달 지출은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무겁게 만들죠. 우리는 걱정을 준비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면 좋다고 믿지만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하지요.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삶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걱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오늘 생각할 일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단순하지만 이 한마디가 걱정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쉬는 시간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의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걱정은 미래에서 오고 감사는 현재에서 옵니다. 손주가 웃으며 할머니 최고야 했던 순간, 아침에 남편이 조용히 커피를 내려줬던 장면, 오늘 바람이 살랑거렸던 순간.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꺼내보세요. 놀랍게도 그 순간들이 걱정의 바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자식 일, 건강 문제, 경제적인 고민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걱정하는 일의 80%는 결국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그 0.1%의 가능성에 인생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걱정을 내일로 잠시 미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있고 햇살을 느끼고 있고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을 덜어낸 하루는 곧 살아있는 하루가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걱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보다 지금에 집중해 보세요. 내일은 내일의 내가 충분히 잘해낼 테니까요.